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9월 2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대외적인 변수 없이 오늘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히려 우리 시장만의 순수한 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양시장 1% 넘나드는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일 하락폭을 지우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장이 우리 시장의 장점을 잘 나타내 줬는데 조선주 섹터가 지수를 이끌어 줬고, 그리고 로보테마가 개별주 시장을 이끌면서 아주 활발한 시장을 종목 장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일단 내일 매크로 일정으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 확정치와 건설 지출, 그냥 그렇게 특별할 일이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내일 미증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알리바바의 AI 칩 자체 제작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주를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기술주들의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종목이고요. 피지컬 AI 로봇주죠. 오늘도 대세였습니다. 이 두 섹터와 테마에서 대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쉽게 저물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섹터와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 뿐 이 테마, 이 업종과 이 테마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저께는 보였잖아요. 오늘 하루 쉬고 있는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써놨지만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책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정책이 왜냐면 강력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오늘 매매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현대무백스 오늘 오전에 들이자마자 상한가를 갔는데, 들이자마자 갔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잘 못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급등해 버리면 원하는 만큼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눌러주면서 가야 내가 원하는 만큼 매수가 다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수하자 하고 4,950원 이하라 들어갔는데 바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멋지게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오리엔탈 전공은 어제 8,000원짜리가 목표가인데 못 갔고, 오늘 이제 도달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조선 기자재에서 못 가는 종목들, 못 가는 게 아니고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들이 아직 많다. 사명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과 방산 모두 다 하는데, 지금은 로봇에 좀 더 이슈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도 매수했고, 우리 상반기 때 로봇 효자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15,900원 1시 넘어서 바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린 매도 설정을 미리 해놨죠. 로보티즈도, 야, 이건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소름도 아니에요.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상증자를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만 보는데, 이거는 언론과 기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증은 긍정적인 유증과 부정적인 유증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직원들 월급 주려고, 운영자금이죠. 로보티즈도 운영자금이 일부 있긴 하지만 운영자금은 포괄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단순히 빚을 갚는다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이 유증은 말이 유증이지 솔직히 말해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의 유증은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유증이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유증이고 1,000억 규모의 유증이었는데 시가총액이 1조 지금 3,000억 원으로 올라서 유증 발표했을 때 1조 1,000억 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유증을 1,000억을 했잖아. 1,000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규모가. 근데 시총이 1조라고 한다면 10%란 말이에요. 오늘 20% 올랐어요. 시총이 2,000억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정도 규모의 유증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시설 투자,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성장형 유증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봅니다. 종목들을 볼 때 유상증자를 한다?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다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모두가 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주가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이게 철칙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92,000원에 또 매수했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매수 강조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5,000원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5장에서. 자,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 휴장 대외 변수를 제한했다라는 게 오히려 전 긍정적이었고 우리 시장 순수하게 체력 테스트에 나선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장점을 보여줬죠. 조선주가 지수 이끌고 뭐 여전히 강세 섹터예요. 계속해서 오늘 사실 HD중공업이 신고가를 내고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해서 끝나긴 했지만 하나오션 여전히 강세고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 대한 이 미국발 이 호재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강세 흐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의 앞으로의 이 강세는 계속될 겁니다. 적어도 올해 주도 섹터는 확정이죠. 자, 그리고 로보테마는 개별주 장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활발한 종목 장세가 나왔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최적의 매매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지난해부터 항상 강조드린 부분은 뭐냐면 비중 관리예요. 긴 조정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서의 전환이 됐잖아요. 이거는 주도 섹터를 만들어 줍니다.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승장으로 전환이 안 되죠.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장에서 물려있던 자금 때문에 여기서 소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조정장에서 물려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96,000원 돌파했을 때 삼성전자에 난 5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소액 투자자니까 뭐 종목 여러 개 사봐야 수익 안 나잖아. 삼성전자 사야지. 500만원이 여유자금인데 그걸 모조리 삼성전자를 96,000원에 삽니다. 안 오르죠. 오르질 않아요. 지나간 차트라서 지나간 가격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가 아니고 96,000원, 88,000원, 8만원, 75,000원 다 구간별로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왜? 비중 관리라는 것, 분할 매수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금이 적으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500만 원으로 10종목을 사면 한 종목씩 50만 원이잖아요. 매수할 때는 이걸로 수익 나봐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손실이 그만큼 발생했을 땐 어떡하지? 팔지도 못합니다.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기 싫은 걸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게 특정 종목에 100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셔라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올해 그 결과가 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조선주 같은 경우가 지금 날아가고 있지만 저는 작년 필살기 고수회전부터 강조를 했던 3주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설명을 해드렸던 SBS 비즈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고수회전에서 설명해드렸던 종목이었고 섹터였고,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하나오션 35,000원에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요 주력으로 매매했어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 조선주를 외쳤습니다. 4월쯤에 하나오션 고평가 논란이 있을 때도 무슨 고평가냐, 아직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저평가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렇다고 고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력으로 매매하면서 크게 수익을 달성을 했고, 오늘 그냥 가깝게 오늘만 보면 오리엔탈 전공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조선주 대세 입증을 했고요. 조선 기가지가 아니고 기자지죠. 네, 기자지 업체까지 우리는 수익을 크게 올렸습니다. 조선주 완벽하게 대응했는데 로봇주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의 기술의 끝, 하이 테크놀로지의 최정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바이오에서 최정점은 뭔가요?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바이오에서의 최정점은 완벽한 이 대체 장기를 만들어서 계속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 인간 복제라고는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로봇주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수익 실현을 받고 지금도 주력으로 매매인데 아까 보여드린 로보티즈였습니다.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 두 종목이 올해의 로봇주 대세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때부터 우리는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주구장창으로 저는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종목, 물론 모든 섹터를 보진 않아요. 저도 금융주, 건설주는 솔직히 좀 제외를 하고, 바이오주도 오늘 올릭스를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좀 제외를 하는 편인데, 기술주나 성장주 측면에서 내가 원하는 섹터에서 한 종목이 아니고 순환매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건 효율성이 높아져요. 바이오 쪽도 제가 이 바이오를 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라든지 AI 바이오라든지 뭔가 실체가 뚜렷하고 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선 확실하게 순환매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매매와 교체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적은 자금 또는 자금은 있었는데 물려 있어서 현재 매매할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빈약한 이런 자금으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취해야 할 가장 확실한 전략이고, 이후 장서에서도 저는 활발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는 오늘 종목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정신이 없을 정도면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조선주 한번 보면은 세진중공업이 오늘 날아갔어요. 근데 세진중공업뿐만 아니라 오늘 좀 마무리를 지은 것 같긴 하지만 HJ중공업, 근데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세는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HJ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바뀐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공략한다. MRO, 이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MRO 그죠? 유지 보수 정비. 해군 함정, 물론 상선도 마찬가지지만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많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물론 전쟁 중은 아니지만, 전시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해군의 유지 보수 정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선도 중요하지만 군함은 무기가 실려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HJ중공업은 독보적인 기술력, HJ중공업이 국내 1호 방위산업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맞죠? 지난 74년부터 이거 진행을 했는데 50년입니다. 그러면 뭐 기술력 자체는 독보적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MRO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간 힘들었던 HJ중공업도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입이 닳도록 강조했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종목들이 조선주에도 상승했지만 세진중공업이 특히나 이 데크하우스 독점 공급을 한다는데, 데크하우스가 뭐냐면 배가 있으면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여기 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군요. 데크하우스가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배예요. 배라고 하면 요 위에 요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그림 직관적이죠. 이해하기 쉽잖아요. 바로 요 부위를 데크하우스라고 그래요. 뭐 선실이라든지 조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데크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세진중공업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저도 이제 이런 뭐 기사를 접해서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세진중공업이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진중공업이 이것 때문에 선박을 만들면 데크하우스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덕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간 급등을 해서 이게 잡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본봉 보시면 여기서 오전장에서 순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잡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매수 기회 많았어요. 저도 충분히 보고 있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조선주, 제가 설명드린 조선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설명만 드렸는데, 세진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들은 지금 다 좋습니다. 오늘 오리엔탈 전공도 정말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VIP방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매매했던 흔적들인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1승도 오늘 좋았어요. 1승도 좋았고, 이거 역시 여러 번 제가 다뤘던 종목이고, 현대임수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내일 상승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 좀 더 봐야겠지만 훌륭합니다.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정말 대세였는데요. 주도 섹터는 조선주가 시장 이끌어주고요. 그리고 로봇주가 이제 개별주 시장을 이끌었는데 아까 로보티즈 보여드렸죠. 정말 저는 이거는 약간 좀 뿌듯합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한 설명드린 부분들이 바로바로 나와주면서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날 8월 28일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거 유튜브 녹화하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동공지진 일어나면서 로보티즈 올빼미 공시 유증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로보티즈는 성장 기업이고 얘네들이 자신들이 이제 수주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설 자금을 위해서 유증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에서 로보티즈의 유증으로 인한 하락은 기회다. 왜냐하면 캐파를 설비 능력, 생산 능력이죠.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증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악재가 될 수 있겠어. 더군다나 뭐 얘네가 시총이 1조인데 5천억 유증한다 이러면 진짜 이건 쩌마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저도 이제 근데 규모가 너무 크네요 그러면서 좀 우려를 나타냈을 텐데 1,000억 정도의 규모라면 시총이 1조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유상증자다. 74,000원일 거예요 아마. 7만원대 유상증자 가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얘네 지금도 성장하면서 상승하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지금도 싼 가격인데 오히려 유증 받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로보티즈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로보티즈가 오늘 강세 보이는데 대해서 딱히 뉴스가 없었어요. 로봇 수요 확산 요 뉴스가 아까 있었는데 오늘 이제 현대무엑스 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 장 전부터 나왔죠.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뭘 해야 되냐. 저는 근데 현대무엑스도 있지만 원익홀딩스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익홀딩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로봇주를 본다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시메스가 지금 장 막판에 상승하면서 급등했죠. 뉴로메카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사실 사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기술력에서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일체화한 3-in-1이라는 기술력으로 감속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강점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사면도 그 중에 하나. 심지어 방산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 차량에 설치된 로켓포 있잖아요. 이것의 각도를 조절하는 이 힌지 부분을 만드는 것도 바로 사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속기 액추에이터니까요. 자,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익을 이제 올릴 수 있었던 종목인데 로봇주들은 확장 범위를 많이 가지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 오전에 딱 매수하면서 들어갔는데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매수하자 그랬거든요. 급등 나오면서 막 이렇게 상한가로 꽂았는데 현대그룹 계열입니다. 현대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물류 자동화. 그래서 지금 현대그룹,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대 주주고 주유 주주가 HMM인데 현대가에 현대차 그룹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현대그룹주 내에서는 현대무백스가 로봇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주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무백스가 오늘 급등을 보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젠 RNM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하이젠 RNM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것이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국산화. 이 얘기는 며칠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새롭게 보일 만한 뉴스는 없어요. 그냥 수급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다수의 로봇주들 특히 시메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로봇주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드릴 테니까 로봇주는 계속 핵심적인 왜냐면 올해 만약에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중요한 얘기인데 올해
올해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고점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내로 로봇주가 또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매매 끝내야죠. 조금 남겨놓고. 근데 그렇게 조정 받아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고 또 추가 상승 노리면 그 조정에서 한두 달, 길게는 석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연말에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한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때문에 실체가 나와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대기업에서 자본을 스마트 팩토리로 유입시키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감속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감속기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 오르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번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될 텐데, 조정 구간 나올 때 물리더라도 매수해야 되는 게 바로 로봇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 자체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메스를 뭐 시메스도 좋은 종목이고 뭐 현대무백스가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로봇주들은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자, 마무리로 이제 올릭스 하나를 보죠. 저는 바이오는요 사실 그래요. 비만 치료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효능이 어떻게 더 누가 좋은가의 싸움인데, 만들어진 거니까 좀 실체를 확인하면서 볼 수 있고, AI 바이오도 AI 바이오라는 건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임상을 하잖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RNA라든지 이런 정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고난이도의 정말 하이 레벨의 지식을 요하는 이런 바이오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몇 번 이런 바이오주들 블라인드 IR도 가보고 여러 설명도 듣고 그래 봤는데요. 블라인드 IR 가면 예를 들어서 특정 표적 항암제 치료제를 만드는 백신을 만드는 그 연구 책임자분이 있어요. 의학 박사예요. 의사란 말이죠. 이 의사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기술이다. 그런데 이 임상이 100% 통과하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고, 자신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연구의 총괄 책임자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이 투자자들, IR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술을 의학자도 아닌 자신이 될 것처럼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 이거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박사들도 확신하지 않아요. 확신하지 않죠.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100% 치료 완치를 확신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이거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약품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듣고 가보고 했는데, 결론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주가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대응할 때는 얘를 100% 신뢰하면서 매수할 수는 없겠구나. 만약에 내가 개인 투자를 해서 매수한다면 한 보초병으로 일부 물량은 매수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상한가를 결국에 들어갔는데 1150억 실탄의 릴리 로레알 계약. 그러니까 확실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전환 우선주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1150억의 자금을 확보, 확실하게 자기 가격이 있는, 자기에게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메쉬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라고, 메쉬 치료제 요 시장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제이고요. 자, 그리고 탈모 치료제까지 이 RNA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임상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극심한 저평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RNA, 그러니까 DNA나 RNA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성공하면 대박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RNA 간섭 플랫폼이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를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하는 걸 옆에 가서 이렇게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계약을 글로벌 빅 파마와 빅테크가 아니고 빅파마와 이제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올릭스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기회는 사실 좀 없었어요. 장시작하자마자 해도 현대무백스처럼 빠르게 올랐잖아요. 상한가 진입했는데 사실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는 있는데 이거를 매수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느냐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올릭스와 같은 종목들은 바이오주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뭐 굉장히 활발한 장이었고요. 어제도 저는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도 굉장히 좋은 장세 진행이 됐는데 저는 하반기 내내 이런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높은 수익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하반기 장세 특히 이번 9월 한 달 동안 멋진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수익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리면서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